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은 어 하현우, 국카센 하현우에 대한 순수 물리학적 분석 이렇게 어 정할까 합니다. 이제 그 채널 그 분석하는 그 탭이 아니라 그냥 그 전체 그 내 스튜디오 거기에도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영상들의 조회수나 시간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분석 들어가 보면은 이제 많이들 또 들어주시고, 또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연쇄가 되네요. 처음 이제 그 뮤지션 시리즈에서 하현우를 이제 할 사람들 다 한 다음에 제 연배에서부터 제 위쪽 주로 이제 조금 많이 한 다음에 이제 제 연배 아래쪽 첫 빠따로 이제 나왔는데, 뮤지션 시리즈로는 그냥 뭐 물리학적 컨텐츠로는 김나박이도 나왔고. 근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그 분석에 의해서 이제 뭐 저는 이제 제 채널 그 성격, 브이로그적인 성격, 그리고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창고로 쓰는 성격을 유지를 하되 분석은 반영을 한다, 뭐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서 관련 분석 뭐 또 하나 했고, 그다음 같이 또 음악 들으면서 얘기도 좀 나누고 했어요. 근데 얘기 나눌 때 이제 그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그 뭐랄까 대중문화 평론에 가까운 것들을 그 두 번째는 공지를 하루 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고, 그 중에서 그렇게 점잖게 쓰신 분들이 가장 활달한 분이신 거죠. 국가쌤 팬분들은. 물론 이제 공연장 가면 다 미쳐버리겠지만. 그래서, 다들 조용하세요. 조용하신데 이제, 그래도 이제 분석에 의해서 캐치를 해서, 지금 이 영상은 제가 조금 있다가 오래간만에 그 저, 판서 그걸 할 거거든요. 제가 판서를 이따금씩 해요. 이따금씩 하고, 이게 많이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약간 그 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처음에 일단 감각만 어떻게 잘 잡으면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판서로 물리학 그걸 하기 전에 여기에다가 일단 뭐 할지 좀 얘기를 하려고, 왜 하는지는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채널 분석, 그리고 뭘 할지는 제가 이제 순수 물리학으로, 뭐, 그쵸? 순수한 과학 컨텐츠로 이제 조금 있다가 그 판서형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 어, 말씀드렸듯이 같이 음악을 들으면서도 저도 제 나름대로 그 마음속으로 느끼는 어떤 감각이나 아니면 대중문화적인 그 평론, 이런 그 심경이 많았지만 굉장히 자제를 했죠. 이제 과학적인 거 아니면은 거의 사실관계, 뭐,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남기고, 여러분들이 또 좋은 그런 평론을 많이 써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어쨌든 제가 이제 그 하면서 파편처럼 느껴지는 그 감정들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입 밖으로 잘 안 내고 그냥 소중하게 혼자 느끼고,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럼 물리학 컨텐츠로 한번 하현우의 보컬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자, 이 생각을 이제 지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제 그 처음 뮤지션 시리즈 했을 때 처음에는 막 현성수를 이렇게 가다가 점점 듣다 보니 막 좀 어려워졌죠. 뭐 음, 사인이 어떻고, 그 다음에
공명 에너지가 어떻고, 그 다음에 아포지오, 파사지오 뭐 이렇게 막 나왔잖아요. 배음 관계 나오고. 그럼 내가 지금 물리학 컨텐츠를 하려면은 거기에서 얼만큼을 다뤄야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데, 제가 거기에서는 말로 다 풀었단 말이에요, 말로. 말로 그래도 한 고1 정도 수준에서 따라올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아, 맞아. 내가 하얀 소리 들을 때 소리가 진짜 다르다라는 거, 특히 직접 들으신 분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이 부분, 가려운 데를 어떻게 보면은 긁어준 걸 수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그냥 거리 두고 객관적으로.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그 부분을 전체를 다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려면은 시기 최소한 어 시기 좀 여러 개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제가 이번 채널의 취지였던 고1을 앞뒤로 중심으로 그래도 얘기를 푼다. 그 얘기 푸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어려운 거를 조금 더 교양 수준에서 푸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막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내가 그때 말했던 게 식 썼던 거는 사인 fx는 사인 x 그거 하나밖에 안 썼잖아요. 딱 그거 하나만 가지고 설명해보자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그 무시무시한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방에서 막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말 생각을 하고서 그래 이건 이렇게 설명하고 이건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구나. 정말 그 수식은 사인함수 하나, 삼각함수 하나만 나오게 설명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무슨 음악 평론가들의 설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발성 이렇게 전문적으로 트레이너들의 설명이라든지 이거랑 완전 다를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수학적인 거, 물리학적인 거 나오다 보면은 그 그런 음향학이나 이런 거 기초 세운 사람들이 다 수학자나 물리학자들이에요. 그 헤르츠에 대한 것도 이제 헬름홀츠 그 라든지 아니면 또 오일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일러도 하고 또 왜 그러냐면은 왜 수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하연우 같은 사람이 나중에 나올 거기 때문에 연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파동함수에 대한 그 연구가 결국은 이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올 때 모든 세상의 파장이나 에너지에 대해서 그리고 양자역학에 대해서까지 어, 설명의 단초를 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려면은 최소한 어, 사인 외에 몇 개를 넣긴 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말로 설명하고 그 이를테면은 그 헬름홀츠의 그 공명기 공명기 그러니까 수학이나 물리학에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게 여기에서 무슨 성대에서 소리가 나와서 공명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그냥 원통형 어떤 뭐 구체형 그 공명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걸로 식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데 그게 제법 잘 맞아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사인 함수보다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쨌든 설명으로 좀 불구해서 조금 이따 이제 여기에다 이어붙일 강의에 대한 간단한 개요.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한번 제대로 앉아서 판서를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하현우라고 하는 그 뮤지션의 보컬
특징에 대해서 어, 순수 물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뭐 펜심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다 제끼고 진짜 그 물리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 아 머리 깨지겠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딱 종료를 누르시고 뒤로 가기. 자, 그냥 바로 거두절미하고 사인 함수 먼저 그려볼게요. 제가 0은 안 잡겠습니다. 사인 함수가 조금만 이동하면 코사인이 되니까. 사인은 일단 사인 뭐 0 자리에서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주기 함수의 모양을 띄워요. 이거 먼저 해보자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어떤 것이 숨어있냐면 이게 지금 사인이야, 사인. 사인이랑 코사인은 주기만 변동하면은 다 바꿀 수 있죠. 그거 요즘에 고1 때 배우나 고2 때 배우나 그걸 모르겠네. 어쨌든 제가 고1 앞뒤로 설명을 다 할게요. 근데 자 보세요. 요 여기에서 요만큼 있죠. 요것을 진폭이라고 해요. 진폭. 진동하는 폭. 그리고 내가 여기 아까 여기에서부터 출발했나? 여기에서부터 출발했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만약 시간에 대한 함수라면 아, 일정 시간 동안에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맥동이 진동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소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소리, 이제 보컬은 소리를 내는 사람이니까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매질. 매질은 뭐죠? 공기의 맥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공기가 이렇게 맥동을 한단 말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이 어, 진동수, 진동수, 진동수를 보통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요 진폭이랑 관련된 것이 이제 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자 데시벨 들어보셨죠?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소리의 크기.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공기, 매질인 공기의 맥동인데 그냥 사인 함수예요. 사인 함수. 사인 함수고 그 사인 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서 시간에 대한 진동수가 나올 수 있고, 그죠? 이건 이제 결국은 헤르츠로 그 근현대 과학에서는 정리가 되죠. 피타고라스 시기에는 현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이제 좀 더 발달을 하면서 그리고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데시벨이라고 하는 게 어, 음압이에요. 음압.
소리의 크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잠깐 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야 나중에 하현우를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데시벨만 있는 게 아니라 폰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데시벨과 폰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 링크 걸게요, 나중에. 아이, 깜빡 또 안 걸면 안 되는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제 채널에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이에요. 사인만 가지고 일단 소리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설명은 근대 현대의 뭐 이 앞에 뭐 소개 개요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다 이제 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한 거거든요. 수학자나 물리학자들이. 왜냐하면은 이게 100년 후, 200년 후에 하현우가 나올 거다 분명히. 미리 분석해 놓자. 이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에너지에 해당되는 파장, 맥동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에너지가 있고 자외선에서 적외선까지 가시광선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에너지, 단파, 막 이렇게 방사능 물질, 그 다음에 또 다른 에너지, 전파, 우주 배경 복사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근데 이제 이게 소리도 맥동함수니까 똑같은 거야. 원리적으로.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것도 똑같고.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그럼 지금 이 그래프가 일정한 헤르츠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볼까? 440헤르츠로 해볼까요? 라죠, 라. 우리 헬mholtz가 기본으로 우리 옛날 전화기 있죠? 옛날 전화기를 딱 들면은 삑 소리가 나는데 그게 딱 라예요. 이런 헤르츠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일정한 음압을 데시벨을 가지고 그 데시벨은 뭐 전화기 옛날식 전화기 이렇게 걸어서 하는 그 전화기가 있었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예전에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걸었었는데 아날로그 전화기 그런 데에서 특정한 음압 뭐 예를 들어서 한 30데시벨로 삐 하고 기본적으로 울리는 그 음이 라예요, 라. 그래서 기타 현 맞출 때 첫 번째 가장 굵은 현을 이 라거든요. 그거 들은 다음에 거기에 맞추고 그랬어. 근데 지금 여기까지의 설명이 바로 하나의 소리, 단 한 개의 파장만 가지고 있는 소리, 단 하나의 사인 값만 가지고 있는 소리예요. 이해가세요? 여기까지? 안 어렵죠? 제가 뭐 사인 설명한 거 빼놓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갔으니까 몰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에 좀 어려운 거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다 그냥 말로 퉁 쉽게 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서 좀 넘어가 볼게요. 실제 자연에서 나는 소리는 전화기 수화기 딱 들었을 때 삐 하는 그 소리가 아니라 지금 제 목소리도 사실은 여러 가지 소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현우도 여러 가지 소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전인권도 색다른 소리들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실제로는 이 진동수 있잖아요. 이 진동수 이 진동수의 배음이 같이 공명해서 나와요. 자 보세요. 이게 기본음이야. 근데 실제로 나오는 소리들은 이 자연수가 들어가죠. N이라고 하는 자연수가 들어가죠. 제가 물리학 할 때 스펙트럼 할 때도 갑자기 N이 들어갔었잖아요. 이 자연수 형태로 예를 들면 440이면 880, 그 다음에
그다음 뭐야? 4, 3, 12, 12, 12, 100, 죄송합니다. 1320. 이렇게 1F 다음에 EF 다음에 진동수 이렇게 돼요. 이해가세요? 실제로 이런 진동 악기에 따라서 다 소리가 다르고 사람도 다 소리가 다르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아주 전자적으로 만들어낸 소리, 이런 만들어낸 소리들을 합성해서 신디사이저를 만든 거예요. 그죠? 예, 조용필 선생이나 아니면은 그 신해철 마왕이 잘 다뤘던 신디사이저 이런 것들을 합성해서, 그리고 뭐 그 시기 이후로 전자음악, 그러니까 악기들도 다 이제 어쿠스틱이 아니잖아. 그런 것들은 다 합성된 소리로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렉기타에서 막 찡찡찡찡거리다가 끼익 이런 소리 내고, 막 말소리 같은 거 히힝 하는 그런 소리 있죠. 예, 하현우는 사람인데도 히힝 하는 소리를 내잖아요. 스크래치 같은 노래에서. 그죠? 그런 소리들이 단 한 개의 사인 그래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 어떤 식의 조화 혹은 조합이 낫겠다. 조합이 되면서 조화가 된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보세요? 어, 이제 F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제가 뭘 하나 쓸 건데 쫄지 마세요. 제가 다 설명할 거니까. 어, 이걸 간단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낫겠는데. 어, 제가 지금 식을 약간 변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핵심 요소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요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원래는 코사인이에요. 이건 원래는 코사인이에요. 원래 식은. 그리고 요 뒤도 조금 복잡한데 사인만 가지고 우리가 본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일단 이렇게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요 사인은 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죠? 근데 이 뒤를 보면은 사인 한 번, 코사인 한 번이 온다라고 하는 뭐 그 정도 차이고, 한 번 F가 나오고, 그 다음 EF가 나오고, 이 뒤에는 말 안 해도 알겠죠? 3F, 4F가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야. 앞쪽에 뭐가 붙죠? 자, 다시 고등학생이 돼봅시다. 사인 그래프에서 앞쪽에 있는 이 붙는 수 있잖아요. 붙는 상수. 이 상수에 따라서 요 진폭이 달라지죠. 2가 붙으면은 원래 사인은, 자 보세요. 원래 사인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야. 그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곱하기 뭐 C를 해주면 마이너스 C하고 플러스 C 사이가 되는 거죠. 이 사인입니다. 이해가시죠? 바로 자연에서 나는, 악기에서 나는 소리, 사람 목소리에서 나는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음색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음색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A1, B1, A2, B2 값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피아노의 소리가 다르고, 저쪽엔 기타의 소리가 다르고, 또 뭐 플룻의 소리가 다르고, 이런 이유들은 다 요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소리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전자음악을 한다면은 신디사이저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가지고 여러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 악기 소리 흉내도 내고 굉장히 막 뭔가 대화라진 소리 같은 것도 낼 수 있고 굉장히 그 아름다운 특히 이제 이 중에서도 딱 그 두 배, 네 배 이렇게 쭉쭉 나가는 그 소리는 굉장히 청량한 미음의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각 악기, 사람의 목소리, 하현우의 그 보컬, 목도 악기라고 했을 때 각 악기는 각 악기가 가지고 있는 어, 어떤 구조가 소리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음색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기타들은 아무리 다른 회사에서 만들고 조금 뭐 모양들이 달라도 다 비슷한 거의 엇비슷한 기타 소리가 나오고 피아노들은 거의 비슷한 피아노 소리가 나오는 거야.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야. 사람의이라고 하는 그 악기도 이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이렇게 머리는 빡빡 깎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의 악기는 자 여기 이제 아담스 애플이 있으면 성대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다음 여기 이제 폐가 있을 것이고, 여기 이제 횡격막이 이렇게 있겠죠? 이제 여기까지가 의 메커니즘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위쪽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요 A1, B1, A2, B2 값은 이 공명은 원래 형성이 되는 같이 울리는 거고 이거는 피타고라스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못했지만 이 A1, B1 요 상수값 그 자기만의 음색을 갖게 해주는 것은 주로 요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좀 단순하게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것을 보통 우리는 이렇게 자 6이랑 6기로 나눠서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공명기예요. 공명기에 대한 방정식도 있어요. 뭐 그 방정식은 이제 성도의 길이라든지 뭐 부피라든지 뭐 몇 가지 내가 왜 사인 말고 설명 안 한다고 그랬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하현우 씨 뮤지션 시리즈 할 때 이 우리 파바로티가 그 성대를 막 어떻게 쓰고 이렇게 하는 그 느낌을 말하는 게 상당히 뭐 과학적이라고 말할 순 물리학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이 공명기 요 요식도 이제 기본적인 그 헬링홀츠 공명기 방정식에서 뭐 또 더 좀 새로운 방정식들 이제 선형적인 것, 비선형적인 것 식들이 더 나오고 있는데 재미 되게 없겠네. 잠깐만요. 어쨌든 이 파바로티가 말했던 뭔가를 이 공명기를 어떤 식으로 조절해 준다 이런 표현들이 어,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경험적으로 이 공명기의 방정식이랑 거의 들어맞아요. 근데 이제부터가 제가 왜 폰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런 식을 썼는지. 근데 다른 악기들은 이제 좀 두고 이걸 봅시다. 사람의 악기도 이런 걸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뭐 보통 가청 영역은 가청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지만 실제로 이제 소리로 표현되는 것은 한, 음, 2000, 아이고, 이거 2000입니다. 여기가 2000이고 여기가 3000이라고 할게요. 요 사이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 뭐 4000도 있고, 1000, 뭐야, 1000이 그럼 일로 와야 되네?
그럼 이게 한 500 되겠지. 이게 헤르츠야. 이쪽은, 어, 제가 그때 당시에 말했던 게 공명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공명에너지라고 하면 뭐겠어요? 결국, 음압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데시벨로 표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런 책 같은 거에는 또 나오고, 그런 책 같은 거 다 누가 찍어서 다 올려놨을 테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이 요, 요 조합 있잖아요. 조합. 이 조합이 인간이라고 하는 특이한 공명기, 악기, 독특한 그 구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아이고, 이런 식으로, 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대충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대략적으로.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 전체 값들, 이 전체 값들을 합하면은, 이 그래프들이 이게 각각의 함수일 때 합성함수이니까 덧셈이 될 거 아니에요. 덧셈이 된 게 이만큼인 거예요. 이거 다 적분한 것이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짜자자작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건데,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이를테면 파바로티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파바로티 같은 경우에도 또 달라. 근데 그 다른 이유가 이 공명기랑 관련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공명기랑 관련해서 이 사인 그래프들, 이 사인 그래프들 합성함수가 다른 사람들이랑 남다른 거야. 하연우가 남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자, 이 2000에서 3000 사이가 우리가 보통 고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걸로 하자, 그냥. 원래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C5. 근데 이제 이게 바로 3옥토예요. 근데 이런 데가 이제 빵빵한 사람들이 이 에너지가 올라와 있는 거야. 파바로티처럼, 하연우처럼. 그리고 이상한 건 뭐냐면, 저음이 굉장히 잘 내려가는 사람들이 500Hz를 낸다.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렇게 저음을 내도 듣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이 객관적인 진동수와 데시벨을 따르지 않아요. 가청 영역도 제한되어 있고, 듣는 것도 실제로는 인간 중심의 폰이라고 하는, 이것도 그래도 물리학적인 거거든. 이것도 인간 중심적인, 인간이 구성한 소리를 듣는 단위예요. 요거 저음은 큰 소리도 크다고 못 느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렇게 한 소리보다 위쪽에 있는 것은 실제로는 음압이 낮아도, 폰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그 소리의 크기, 데시벨이 아니라 인간 인식. 그렇기 때문에 하현우가 앞보지오, 파사지오를 극복해서 여기가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귀에서 피가 나. 안 그래도 막 모나리자 귀에서 피가 나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피가 나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메꾸는 거야. 이런 식으로 메꿔야 실제로 듣기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파사지오가 쫙 되는 걸로. 그러니까 제가 그 파바로티 얘기할 때, 파바로티는 주로 요쪽에서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 요쪽에 봉우리들을 메꾸는 거야. 메꿀 때 이 사람은 독특한 방식을 써요. 목을 열어주는 거야. 이거 한번 이탈리아 검사해보는 건데, 목 열라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목을 열 뿐 아니라 목을 여는 거, 요 부분,
이분뿐 아니라 요쪽에 대한 것도 열어줘. 이거 이제 그 성악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용음악 하시는 분들도 이거 잘 알고 계시죠? 이거 두 번째 그거. 근데 그것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파바로티는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현우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악기, 일단은 하현우 목이 긴 사람들이 일단 성도가 길거든요. 긴 경향이, 그것도 정규분포지만 사람 차이가 좀 있지만 정규분포를 따르면서 저도 목이 이제 이렇게 길어요. 근데 이제 하현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는 일단 이쪽 성도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성도인데 이쪽 성도가 길어. 그러면 일단 이쪽이, 이쪽은 노력으로 노력으로, 저는 노력으로 났다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노력으로 안 나요. 이 위쪽은 노력으로 조금 흉내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정 중에서 바리톤이 대부분이고, 특이한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테너 영역도 좀 어떻게 나와. 성대 모양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 지금 사인 좀 벗어난 거니까는 짧게만 얘기하면. 근데 성대가 길기까지 하고 하면은 밑에 쪽도 나와. 실제로 하현우가 저음을 낼 때 그 정도까지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근데 이제 신해철처럼 조금 더 도타오면은 신해철만의 막 그 마왕 특유의, 가끔씩 진짜로 마왕이 되나 보다 그런 느낌을 내는 소리를 내잖아요. 이쪽에 엄청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위쪽은 에너지가 이렇게 꽉 채워진 그 소리는 아니고 특유의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표현력, 마왕만의 표현력으로 위쪽을 노래를 하는 거죠. 근데 하현우 같은 경우에는 요 위쪽, 아래쪽에서부터 위쪽까지, 위쪽도 실제로는 이 4옥타브 도가 난 지금도 날 것 같은데, 컨디션에 따라서. 하현우 같은 경우에 이제 정말 이렇게 갑자기 쭈그러들지 않고 굉장히 남자로서 거의 진짜 뭐 내기 힘든 정도까지 한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거죠. 물론 4옥타브까지 내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또 있고 우리나라에도 목소리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음 부분이 잘 안 되고 높이 올라가거나 올라가더라도 공명 에너지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지. 그건 무슨 얘기야? 자, 다시 과학으로 돌아가서 이 값들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 값들이 결국은. 이 값들이 뭘 의미하는 거라고? 요 사인 그래프 앞에 뭐 붙으면은 말씀드렸듯이 요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적인 배음들의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라고요. 이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조금만 뭘 덧붙인 다음에 요약하고 끝낼게요. 하얀 보컬의 특징을 얘기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어, 공명 에너지, 그리고 파사지오, 공명 에너지가 거의 고르게 나오죠. 근데 이제 하연도 인간이라고 하는 그 한계는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르게 타고났단 말이야. 이 목 그 안쪽 구조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빵 터졌으면 하는 부분이, 공명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좀 빈 것 같은 느낌이 들매도 불구하고 거의 고르게 갔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에서 더 할 건 아니지만 이 보컬의 특질 중에서 예전에 쓰던 거친 소리나 아니면 맥노리 현상까지 가면 이제 또 이제 식을 다른 걸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건 안 쓸게요. 그건 안 쓰지만 그것도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나오는 NF가 아닌 정수배에서 벗어난 사인 그래프가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하면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어쩜 우린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하현우가 덕컴 시절에 약관의 나이에 많이 훈련해보고 시도해보고 했던 그 소리죠. 자, 이제 요약해 볼게요. 지금 요 얘기나 지금 방금 한 얘기는 조금 사족으로 붙인 것이고,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하현우가 가지고 있는 소리가 좀 다른데, 이 다른데, 뭐 선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좋은데, 이거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표현할 수가 없네. 뭐 우리가 그 하현우 씨 소리를 평가하는 분들이 그 느낌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걸 그래도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하나의 그 수학적, 과학적 기본만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사인 그래프가 소리라는 거야. 공기의 맥동이야. 공기가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매질인 거야. 이 맥동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근데 이것은 요 높이가 있고 파도의 높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진동수가 있어. 진동수가 많아지면은 그러니까 성대가 팍 움직이면은 고음이 되는 거야. 우라쟁카 막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과학적인 사인이고 요 진동수는 헤르츠로 표시가 되고 요 음의 크기는 데시벨로 표시가 돼. 그러나 내가 옆에 살짝 폰이라고 하는 것도 썼어. 왜냐면은 딱 이걸로 하면은 요 그래프 설명이 안 되거든. 근데 폰으로 하는 순간에 이렇게 가는 게 실제로 우리한테는 이렇게 들린다라는 거지. 자,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것도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전자적으로 옛날 전화기, 아날로그 전화기 딱 띠리링 띠리링 이 걸기 전에 딱 들자마자 삑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지금 제가 낸 소리는 당연히 배음이 들어간 거고 전자음은 딱 한 소리만 나와요. 근데 자연음은 이 기본음에다가 1, 2, 3, 4 N이 들어가. N이.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이게 나중에 다 이게 소리에서 다른 파장, 소리가 아닌 눈으로 보는 파장, 혹은 뭐 에너지로 변하는 파장 이런 걸로 되면은 이 N이 바로 양자역학을 여는 놈이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수배로 간단 말이야. 그리고 요것은 식으로 쓰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하도 복잡한 게 아니라 더하기야. 뭐 적분이라고 표현할 필요도 없어. 더하기야. 더하긴 더하기인데 다 사인 함수고 사인 함수 앞에다가 각각 악기마다 특이한 숫자들이 부여가 되면서 값이 부여가 되면서 이런 악기마다 그러면서 음색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 이 배음이. 그리고 그 음색을 만들어낼 때 이 악기의 구조 그리고 한계에 의해서 인간 같은 경우에는 한 500쯤 그리고 한 잠깐만 이거 대략 한 2500 그리고 한 대략 3500 뭐 이런 데에 이런 공명 에너지들 이 앞쪽에 붙은 값들이 배음에 의해서 공명 에너지가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악가 형대 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거기서 빵빵 터지는 거야.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 주위를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이쪽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써요. 근데 하현우 같은 경우에는 성종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베이스까지 내려가고 이건 타고나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를 하현우는 목이 길고 성대 자체는 슬림하지만 어느 정도 길이가 있을 것이다. 두께는 막 신해철이라든지 우리가 뭐 성악에 쓰는 베이스들 두께는 아니지.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공명 에너지가 이 폰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베이스가 쾅쾅 거리는 거는 정말로 엄청난 음악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요 부분뿐 아니라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 오늘 거기서 빠지고. 근데
하현우 같은 경우에는 이 초저음에서부터 초고음까지 거의 네 옥타브 정도를 거의 일정하게, 내가 이렇게 삐뚤게 그리면서 일정하다고 말하는 건 뭐? 폰. 인간의 인식으로는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야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가 가시죠? 인간이라고 하는 악기는 성대라고, 목소리라고 하는 악기, 그리고 이 구강 구조, 뭐 인두, 구강, 유기는 이런 식으로밖에 이런 식으로 이 값들이 그렇게 매겨져 있어요. 매겨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거지. 그리고 이러한 보컬은 좀 기적적인 데가 있죠. 이 부분을 잘하거나 이 부분을 잘하거나 이 부분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 있지. 우리나라에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보컬들은 그 세계적으로도 많지는 않다 이거죠. 이제 뭐 예전에 좀 테크닉적으로 이제 끝까지 가는 그 락 부분, 그리고 이제 R&B적이지만 좀 그래도 끝까지 가는 이런 뭐 스티비 원더나 이런 사람들은 그 초기에는 이제 저음 부분도 굉장히 강했죠. 나중에 점점 이제 위쪽 위주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지. 하현우 씨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초점이 자신이 가장 많이 쓰는 점 거기에 맞춰서 좀 그림을 그리긴 그려. 이 그래프를. 그러나 거의 균질해. 그래서 다른 제가 그 이건 제가 잘 모르는 가수인데 되게 잘 부르는 가수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하현우 씨 곡을 커버를 한 가수가 있는데 돌덩이라는 곡. 근데 이걸 말하는 순간 겁이 난다. 그분이 잘 부르시고 팬도 많을 텐데 나쁜 뜻이 아니라 그분이 돌덩이라고 하는 나나나나나나나나 이 부분 있잖아요. 앞부분에서부터 그 부분까지 다 정확하게 다 피치 다 소화를 했어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쪽에 피치는 소화가 되는데 하현우가 만들어낸 이 그래프,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공명에너지, 이 공식을 좀 초월해버리는 공명에너지, 이 값들이 거의 인간이라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 그분이 일단 하현우 씨의 노래를 커버를 한다는 게 엄청난 실력파인 거죠. 그죠? 근데 이 고음 부분에서는 조금 질적으로 다르더라 이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그 그분에 대해서 내가 그분 거 듣고 되게 반갑고 좋았거든요. 제가 뭐 좋아하는 하현우 씨를 그렇게 소화를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분이고 좋았는데 지금 물리학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는 제가 지금 이 합성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합성함수에 이 값이 나오긴 나오는데 배음의 공명 에너지의 질이 조금 달랐다.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그 귀로 들었을 때 질적인 느낌이 그 비밀이 수학적으로는 6에 숨어 있는 거죠. 어떤 의미야? 어떤 일정한 의미야. 근데 공명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느냐? 가득 찼다고 제가 얘기했죠? 실제로 이렇게 들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빈 부분이 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사실 그분 굉장히 잘 부르셨습니다. 아유 막 말이 막 그거 방어하느라고 지금 막 후반에 자 이렇게 해서 뭐 지금 뭐 혹시 이제 그분 팬들이 들으시더라도 지금 제가 이거 물리적으로 이거 뭐 설명하느라고 지금 그렇게 좀 예시가 즉흥적으로 나왔는데 제가 그거 듣고 되게 좋았습니다. 좋았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인 그래프 하나만 가지고 사인 그래프에 약간의 뭐 적분도 아니야. 더하기야, 더하기. 사인 함수의 성격 이거 다 알고 있고 다만 이런 객관적 물리와 인간 중심의 물리가 또 따로 있어. 객관적인 그 파장과 인간 중심의 가시광선이 따로 있듯이. 그래서 폰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한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상 하현우 보컬의
어, 물리학적, 순수 물리학 컨텐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꺼야 되지?